우리가 좀 유의깊게 봐야 될 게 석유 가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국제 경제 자체가 지금 상황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석유 가격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미국의 또 추가적인 공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후티 반군이 거기에 또 대응해서 또 홍해 선박들을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합의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 탄도미사일 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을 날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또 한 가지로는 홍해가 세계 상선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홍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미 해군이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동맹국 해군들이 가서 후티 반군이 이런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기에는 안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고, 잘못하면 대규모 전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규모 공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24년 1월부터 미국과 영국이 직접 예멘 본토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이 참여 중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자꾸 이제 후티 쪽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자폭 드론을 날려서 해방을 하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대규모 공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 강화되는데, 최근에는 이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그 세계 최대의 그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폭탄이 하나 있거든요. GBU-57이라고. 이런 것들도 지금 대규모로 후티 반군 공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습을 받다 보니까 후티 반군 쪽도 여러 가지 체제 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휴전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전에 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상선들이 홍해를 우회해서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배에 대한 파괴도 있지만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회를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박 그 운송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큰 국토 면적을 자랑하지만 미국은 바다로 일어서서 성공한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해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 홍해와 같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중동 지역에 많은 미 해군의 전투함들이 나가 있어요. 항공모함들도 나가 있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민간 선박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그동안 사실 미 해군이 많이 보장을 해왔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만약 휴전에 정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홍해를 지나다니는 이제 국제 상선들의 숫자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후티 반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하마스라든가 이런 팔레스타인을 후티 반군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같은 일종의 일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마스도 사실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저렇게 후티 반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녹화하기 며칠 전에도 대규모 공습을 또 진행했고, 심지어 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민간 공항까지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폭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휴전을 한다 그래도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면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에 대한 양측의 그런 공격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해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이런 해상 운송으로 국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런 양국 간의, 그러니까 후티와 지금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중동 국가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를 접한 국가들이라든가 홍해를 접한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오만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티 반군과 미국을 중재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낸 게 오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그렇다면 만약에 또 후티 반군과 미국 간에 또 긴장이 고조된다면 오만 정부가 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 해상 물류 체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다만 지금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중동의 일종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후티 반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긴장의 수위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아주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좀 유의깊게 봐야 될 게, 과거 같았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 가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국제 경제 자체가 상황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행히 지금 이 석유값은 오르지 않는 게 천만다행으로 여겨지는데, 어쩌면 향후에는 이런 석유 가격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도 당장 이제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경유 가격 같은 게 오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동 정세에 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전 합의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일 수도 있다. 지금 후티 반군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중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보면 친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후에 미국의 또 추가적인 공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후티 반군이 거기에 또 대응해서 또 홍해 선박들을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합의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국제난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관심 없으면 잘 안 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이제 관세 전쟁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러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6월 3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이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짓겠습니다.